안녕하세요. 예술 PC 하고 있는 안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시간 정도 제가 여기서 떠들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운 좋게 또는 운이 나쁘게 HR이라는 하나의 직무만 했던 것 같습니다. 커리어 시작은 삼성전자인사팀이었고요. 5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SAP라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로 옮겨서 한국법인 HR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시절로 옮겨서 한국시정데이터라는 유니콘 스타트업에서 피플 컬처 팀을 리드했었고,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가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HR 코칭 회사를 제가 설립해서 다양한 회사들의 조직 내 사람과 조직 관련 고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왜 원어원인가, 왜 원어원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원어원을 어떻게 하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어원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원어원 이후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원어원인가에 대한 제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전통적 성과관리 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통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체제가 원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회사 내에서 다양한 성과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전통적으로 KPI 모델을 많이 썼었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균형 성과 관리라고 하는 BSC, 그리고 OKR, 그리고 OGS, 그리고 요즘은 가중목 선행지표라는 프레임워크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모든 기업들은 성과관리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업들은 성과관리를 하는가라고 보면, 성과관리를 하는 목적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정렬,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방향성 정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관리를 통해서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우리는 성과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인재의 개발과 성장이죠. 구성원 개인의 성장을 통한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과 보상을 통해서 일 잘하는 구성원들을 조직의 잔류 기원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과 관리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조직에서 성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KPI를 쓰던, OKR을 쓰던, 가중목과 선행지표라는 프레임워크를 쓰던 그 모든 프레임워크를 관통하는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골 세팅이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그 달성하는 과정이 좋았는지를 리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구성원의 성장을 챙기고 보상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관리 시스템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회사에 다양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쓰고 계실 텐데, 일단 저희가 목표 설정을 연간 또는 분기 단위로 많이 하죠. 이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길어서 목표 시점과 리뷰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리뷰 시기를, 목표 설정과 리뷰를 하는 이 시기를 짧게 가져가는 회사들도 있죠. 요즘 스타트업은 분기 단위로 많이 이 주기를 가져갑니다. 이 주기를 짧게 가져가려고 하면 각 단계별로 조직 전체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됩니다. 분기 단위로 목표 설정하고 리뷰를 해보신 분들 좀 계시죠? 그러면 사실 목표 설정하는데 한 2주가 지나갑니다. 대표부터 본부장 레벨까지 목표를 온라인하고, 본부장이 팀장 레벨로 온라인하고, 팀장이 팀 구성원과 온라인하고,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분기 단위로 리뷰를 하는데 역시 많은 시간과 운영 필요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도구가 저는 정기적인 원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원원은 단순한 소통의 시간이 아니라 전통적 성과 관리의 무거운 단계를 가볍고 민첩하게 풀어내는 마이크로 사이클로 가능하게 해주는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 관리 시스템의 단계별로 원원원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세운 목표는 사실 연초에 목표를 세우고 연말에 리뷰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퍼포먼스 리뷰하려고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열어보면 와 이게 이런 목표가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둔 목표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제 죽은 골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원을 통해서 목표를 유연하게 자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큰 틀의 연간 분기 목표는 유지를 하되 그날 혹은 이번 주에 실질적 목표를 다시 정의함으로써 살아있는 목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지난주에 우선순위가 높았던 일이 이번 주에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성원을 만나면서 우리 팀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개인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 공유가 꼭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일주일 단위로 실시간으로 구성원에게 전달을 하면서 구성원이 맥락을 이해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볼세팀의 목적은 전략적 정렬이라고 했는데 원어원을 하려고 하면 리얼타임으로 마이크로 얼라이먼트가 가능하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중요성, 우선순위, 맥락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구성원에게 해주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설정 과정에 있어서 살아있는 조율이 가능한 툴이 저는 원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하고 난 뒤에 리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6개월 단위가 됐던 1년 단위가 됐던 우리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의 한계와 기억의 왜곡인데요. 1년 전에 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6개월 전에 했던 일에 대한 평가가 본인이 일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와 실제로 그 일을 봐서 피드백을 해주는 리더의 평가가 서로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오래전 기억을 기반으로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어원을 하게 되면 목표도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얼라인을 하고 마이크로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미니 퍼포먼스 리뷰 형태로 잘한 점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즉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평가에서 원어원의 기록이 데이터로 축적되어서 연말 평가를 할 굉장히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정리해보면 퍼포먼스 리뷰의 목적은 구성원의 성장을 통한 조직과 개인의 성과 향상이 있고 그리고 최대한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원을 활용해서 일주일 단위로 상세한 프로젝트와 상세한 업무 진행 현황에 따라 미니 리뷰를 통해서 진솔하게 피드백을 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성원 성장에 관한 건데요. 아마 조금 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IDP라고 그 인디비주얼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개별 성장 계획을 다 세웁니다. 개인별로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보통 1년에 한 번 세우거든요. 연초에 세웁니다. 연초에 세울 때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부족한 부분을 이런 실무 업무와 이런 외부 교육과 이런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얘를 한번 세워보면 그 1년이 지나면 이 문서를 잘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연초에 1년 동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 사실은 예측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인 문서로 전략할 가능성이 많은데 원어원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굉장히 완벽하게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하죠.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목표에 얼라인된 작은 과제들을 부여하고 과제를 높은 수준으로 기대하는 타임라인에 달성할 수 있도록 원어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저는 리더가 해줄 수 있는 구성원의 최상의 성장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모시는 코칭도 가능하겠죠.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최근 수행한 업무의 맥락 속에서 코칭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 내러티브 구축도 가능합니다. 원어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구성원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 기록을 해가는 거죠. 리더분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인지하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근데 여러분들 팀원들 다 있으시잖아요. 구성원들 요즘 퇴사할 때 퇴사 이유를 들어보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들어요. 성장에 배고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을 했고, 그런데 이 성장을 잘 책임지는 리더들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의 그릇을 키워주기 위해서 스트레치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업무의 난이도가 100이라고 하면 120의 난이도의 일을 지속적으로 줘서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게 동일한 업무의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업무의 종착 확장이라고 부르고요. A라는 업무를 계속했던 사람에게 B 또는 C 또는 업무를 부여해주는 걸 횡점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구성원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회고를 진행하면서 어땠는지 물어봐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보고하는 리크루터라고 하면 개발자 채용을 담당하는 리크루터에게 프로젝트 매니저나 디자인 직무의 채용을 경험하게 해보고, 그 경험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테크 리크루터에서 전반적인 디자이너나 프로덕트 영역까지 리크루팅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것에 대한 경험과 피드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지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안 돼요. 저희 대부분의 리더들이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 원어원이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보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평가하는 이유가 구성원들을 성장을 시켜서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플러스 공정한 보상의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인데, 1년 전의 성과를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해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평가인가? 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주 하고 있는 살아있는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원어원 노트에 기록을 해두고, 그 기록들이 54주가 모이면 1년의 평가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구성원 입장에서 훨씬 더 피드백 수용성이나 보상의 조정에 대한 수용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원어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글로벌 경영 그룹들이 생각하는 원어원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리텔 CEO였던 앤디 그룹입니다.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요. 앤디 그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관리자가 90분을 투자해서 직원과 나누는 대화가 직원의 2주치 업무 또는 그 이상의 업무의 품질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어원에 90분의 시간을 투입하면 2주 이상의 업무 성과의 개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OI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ROI가 높은 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 그룹은 팀원의 문제를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창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1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만 직원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어원을 누가 주도해야 되나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원어원은 리더와 구성원이 하는데 구성원이 의제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자신의 고민, 아이디어,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시간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원어원을 할 때 말을 하는 비중을 줄이고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직원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원어원이 진행된다면 원어원은 팀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빌 캠벨입니다. 빌 캠벨은 다들 아시죠?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코칭을 했고, 아마존 CEO의 제프 베조스도 코칭을 했고, 굉장히 유명한 테크 기업들 CEO를 코칭했던 유명한 실리콘밸리 코치입니다. 빌 캠벨도 리더가 팀원과 정기적으로 원어원을 가지면서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때 직원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무 점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교감하는 시간이 바로 원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빌 캠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불만을 원어원에서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MBTI 다들 아시죠? E 성향이 있고 I 성향이 있는데 I 성향인 사람들은 여러 명의 팀원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죠. 그런 분들에게 1대1로 편안한 장소에서 그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보고자리가 아니라 팀원의 커리어 성장을 지원하는 장이 되어야 되고 직원이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원을 통해서 개인과 팀 그리고 조직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인의 고민이나 아이디어가 팀 차원에서 논의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벤 호로비치인데 벤 호로비치는 그 하드띵의 저자입니다. 하드띵의 저자고 벤 호로비치는 좋은 원어원의 핵심은 이것이 직원을 위한 미팅이라는 이해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표현인데 원어원의 구성원이 원어원의 효용을 느낄 수 있게 해서야 좋은 원어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주도하는 보고나 점검의 자리가 아니라 직원이 자신이 겪는 문제, 아이디어에 대한 불만을 꺼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직접 회의 의제를 직접 정하고 사전에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앤디 그루브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원어원에서 말하는 시간은 10%, 듣는 시간이 90%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원어원의 의제도 직원이 정하고 원어원 시간에서 말을 하는 비중도 90%가 구성원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구성원을 위한 시간이죠. 리더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풀지 못하는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역할을 원어원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원어원을 하지 않는 리더는 해고가 가능한 중요한 리더의 위반 사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리더는 원어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만한 경영 구루들 3명이 이야기한 원어원의 장점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원어원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벤 호로비치가 얘기했었죠. 리더 혼자만 진심이어서는 성공적인 원어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원어원을 하기 위해서는 Y에 대한 이해를 구성원한테 시켜주시는 게 그 첫 단계입니다. 손뼉도 두 손바닥이 맞으셔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원 관점에서 원어원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론적인 설명을 해줘서 구성원들이 크게 원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구성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지는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페인 포인트와 원어원의 장점을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원어원의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전통적 성과 관리 시스템의 단점을 원어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어원은 내 목표를 살아있는 목표로 만들어준다. 지금 우리가 연초에 목표 설정을 했는데 그 목표를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시장 환경의 변화,
경쟁사의 등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슈들로 해서 그 업무가 지금 중요한 업무가 아니잖아. 사실은 쓸모없는 업무가 됐잖아. 근데 그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은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목표를 나랑 같이 일주일 단위로 마이크로 단위로 온라인해서 네가 집중해야 되는 업무를 내가 잘 맥락과 함께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 구성원들이 그렇지 뭐 목표 설정은 굉장히 옛날에 해놓은 거고 우선순위는 항상 바뀌는 건데 내가 집중해야 되는 업무를 내 리더와 함께 자주 온라인 하면서 피드백 받으면 좋아지겠지 라는 효용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원어원은 성장 업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뭐 IDP, 개인 성장 계획 같은 거 그런 문서 작업보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네가 어려웠던 부분, 잘했던 부분 그리고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짚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조언하고 코칭해 줄게. 분명히 너도 그 효용을 느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1년치 성과를 한 번에 평가받아 왔잖아 우리가. 근데 그 제도에 대한 비효율은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고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다 뜯어 고치고 바꾸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전산적 리소스가 들어가고 목표를 분기별로 수정한다는 것도 너무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들어가고 언제 일하니. 그러니까 최근에 한 일이 평가에 더 크게 반영되는 기억의 왜곡 같은 것도 없애고 원어를 통해서 짧은 주기로 너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해주고 그 기록들을 너와 내가 묻는 문서에 해놓으면 그게 결국 너의 일에 대한 성과가 될 거야 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한 이야기를 둘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정도는 너랑 나랑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구성원들이 원어원의 효용을 느끼고 원어원의 진심으로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원어원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원어원을 안 하고 있는데 원어원을 한번 해보려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원어원을 하고 있는데 잘 워킹하지 않아서 뭐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 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원어원을 하지 않고 계신 조직은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팀 주간 회의를 해요. 위클리 팀 싱크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다 공유되기 때문에 별도의 원어원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팀 싱크와 원어원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팀 싱크는 그 팀 회의죠. 팀 주간 회의 같은 회의인데 팀 싱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공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과 팀 구성원이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팀장에게 전달되는 정보들이 있겠죠. 팀장에게만 전달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주간 리더십 미팅이 있겠죠. 팀장들이 모여서는 그런 팀장의 정보를 팀 구성원에게 밑으로 내리는 정보, 밑으로 흘러가는 정보죠. 그리고 팀 구성원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의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위로 올려서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일단은 정보가 밑에서 위로 오르죠. 그리고 팀 구성원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업무를 팀 동료들에게 공유해주고 다른 팀 동료가 하는 업무를 내가 공유받죠. 이럴 때는 정보가 옆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정보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팀싱크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팀싱크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정보가 전부 제대로 다 전달되고 밑에서 위로 보고하는 이 보고의 각각의 케이스들이 전부 원트랙에 있다. 전부 수렴풀이다. 전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목표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원어원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해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업무가 원트랙일 리가 없죠. 분명히 업트랙이 있습니다. 업트랙이 있으면 그러면 그 업트랙에 대한 이슈를 찾아서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그 딥다이브 작업은 어디서 하나요? 주관기만 하시는 분들. 이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 2분은 업트랙이고 2분은 업트랙이에요. 업트랙에 대한 문제 원인이 뭐야? 뭐가 미싱됐어? 방법이 뭐야? 라는 얘기를 이 4명이 구성원이 다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시간 효율적이고 방법 효율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업트랙의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업트랙의 사람과
별도의 시간을 어레인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원어원. 그리고 문제가 뭐야? 왜 이걸 미싱했어? 라는 이야기를 여기 많은 4명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 방법일까요? 아니죠. 칭찬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큰 목소리로 하는 것이고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개선의 피드백은 1대1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원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찐현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기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적당할까? 또는 누가 준비를 하는 걸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조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답은 없죠. 근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주기와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구성원 한 명 한 명과 일주일에 한 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다이렉트 리포트가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과 원어원을 다 해야 되니까 내 팀 사이즈가 10명 미만이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로 해야 될 거냐를 고려하실 때 여러분들은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의 숫자, 즉 내가 원어원을 해야 하는 대상자들의 숫자와 그리고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해당 업무의 성숙도, 해당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감안하셔서 주기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해당 업무의 성숙도가 시니어리티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10년이란 시니어라도 A 업무를 10년 하다가 B 업무를 맡은 지 2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잦은 주기로 터치를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앤디 그루브가 얘기하죠. 본인은 90분이 가장 옵티멀한 원어원 시간이다. 근데 90분이 많다라고 하면 최소 60분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만약에 원어원 시간을 20분 또는 30분 정도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 표면적인 얘기밖에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앤디 그룹이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어원은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원어원을 했었는데 항상 1시간을 꽉 채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다이렉트 리포트가 있다. 제가 지난달에 강의했던 회사를 예를 들면 거기는 한 명의 리더가 수십 명을 매니지하고 있어요. 어떤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 1시간씩 매주 하기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플렉서블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2주에 1시간 정도만 할애가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30분이 나을까?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1시간이 나을까? 라는 질문을 주시기도 하시던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의 숙련도가 낮은 신입 직원, 주니어 직원이 많다라고 하면 잦은 터치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30분 일주일에 한 번이 나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업무의 숙련도가 높은 직원이다라고 하면 2주일에 한 번 1시간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어원 준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하면 구성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모든 것을 이끄는 공급자 중심에서 팀원이 자신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는 소유권을 팀원에게 완전히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원은 팀원을 위한 시간이고 기한 팀장의 시간을 활용해서 팀원이 최고의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매니저하는 팀원 숫자는 10명을 넘지 않을 것 같고요. 많아도 15명 정도일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일했던 스타트업 대표님은 다이렉트 리포트 숫자가 15명이었어요. 15명이었는데 매주 45명씩 원어원 다 했습니다. 네. 이게 저는 리더가 원어원만 잘해도 팀 매니저 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원어원 1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집중해야 되는 일의 우선순위를 잡아주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프로그레스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져서 코칭해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본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협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부서와의 협업의 문제를 풀어주고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 문제를 풀어주고 구성원이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해주면 팀을 잘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제일 관심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 원어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다시 리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ND 그룹을 포함해서 성숙한 글로벌 기업들의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원어원 아젠다입니다.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팀원에게 의제를 정해달라고 요청한다. 원어원은 너희들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정과 주제를 주도하는 것이 좋아. 팀원이 7명이라고 하면 나는 7명의 원어원을 해야 되지만 팀원은 한 번에 원어원을 하는 거잖아요. 팀원 개인으로 보면. 그래서 각 팀원이 준비할 미팅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논의의 일부 책임을 팀원에게 위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즉 팀원에게 당연히 위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원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팀원에게 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주면 팀원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문제를 원어원에서 더 쉽게 다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대로 원어원을 해야 되나요? 이대로 원어원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거는 원어원을 책으로 배운 리더들이라고 보시는데 실제로 원어원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원에서 나누면 좋은 주제, 요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또는 최근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동기부여를 받는 순간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협업하는 동료들에게 받았던 피드백 중 기억에 남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원어원 책에 나와 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원어원에서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연말 리뷰 피드백에서만 물어볼 법한 질문들을 매주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성숙한 리더들이 조언대로 현실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팀원에게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 너희들이 정해봐. 그리고 팀원에게 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넘겨주고 팀원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문제를 정의해서 오라고 하면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보셨어요. 힘든 일 별로 없는데요. 대충 진행 상황 중간 회의에서 다 공유가 됐어요. 쓸데도 전혀 원어원과 상관없는 진짜 힘든 일 얘기하라고 하니까 재택근무 진짜 없어지나요? 뭐 이런 질문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숙한 리더들과 그 팀원들은 원어원에 굉장히 익숙하고 원어원의 효용을 모두 잘 경험해봤기 때문에 앤디 그루브나 빌 캠벨의 조언대로 원어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원어원을 한 지 30년도 훨씬 넘었어요. 저희 우리나라에 원어원 개념 들어온 지 진짜 길어야 10년? 거의 최근 5년부터 원어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원어원의 장점은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길을 그대로 갔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원어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라고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어원이 팀원 주도로 잘 운영되기 전까지는 리더가 틀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틀은 원어원을 진행하는 규칙과 원어원을 팀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식, 템플릿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에 머릿속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원어원은 어쨌든 원어원도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업을 운영을 하거나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팀 리더들입니다. 어쨌든 회사는 성과를 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도 개인도 일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어원이라는 툴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에 대한 생태값 점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생태값 점검입니다. 일에 대한 생태값 점검이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맞나?를 수시로 점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직접적으로 온라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야 하는 다양한 운영 업무 또는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카드 업무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의 현재까지 결과값, what과 how를 다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주간회의에서 how까지 공유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죠. 주간회의에서는 보통 결과값을 공유합니다. 이슈가 있을 경우에 how를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일에 대한 상태값을 확인하실 때 진행 중인 업무와 목표, 현재 진행 중인 업무와 목표의 상태를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로 대시보드를 활용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활용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블로커와 리스크들을 다 아이덴티파이해서 구성원에게 내가 조언을 해줘서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는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리더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는 직접 풀어주고, 이거를 구분해서 리더가 구성원이 블로커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리더가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주관회의에서 30분 동안 4명, 5명의 구성원이 인당 5분씩 공유하는 시간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해결 절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구성원 한 명 한 명당 일의 진행 상태값, 그리고 블로커, 리스크 등을 다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도와 긴급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일, 항상 시급하게 생겨야 되는 일들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같은지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선택값은 이런 겁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동기, 그리고 관계 및 협업, 성장 및 커리어네요. 안정감 및 동기는 이런 겁니다. 너랑 나랑 원어원을 하는데 너가 지금 너의 상태를 솔직하게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라포가 잘 형성된 리더와 구성원 관계라고 하더라도 리더는 리더입니다.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이 솔직하게 소통을 하느냐,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냐,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리더냐, 내가 그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 및 협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본인의 성장을 바라보는 팀원의 관점에 대한 이해도 원어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스타트업에 HR 해드리고 있을 때 실제 제가 원어원을 했던 템플릿을 공유드릴 텐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어원의 목적은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일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게 2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원 교과서에 나오는 저런 약간 뜬구름 잡는 질문은 진짜 1년에 한두 번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는 조직이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제가 원어원 템플릿을 잡았습니다. 원어원을 작성하는 그라운드 룰을 먼저 정하고 들어갔고요. 일단 제가 템플릿을 다 잡아줬습니다. 제가 원어원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업무를 감안해서 템플릿을 제가 기본적으로 초안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템플릿을 너가 채워주는 거야. 이 템플릿은 건드리면 안 되고 이 템플릿은 무조건 채워야 돼. 그리고 추가해서 함께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가 있다라고 하면 네가 뭐든 추가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추가해. 그리고 작성된 템플릿은 원어원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나한테 서류로 먼저 공유를 해줘. 그리고 이거는 뭐 활용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데 각 템플릿 항목별로, 그러니까 각 템플릿 항목별로 네가 의사결정을 한 거 또는 할 거, 그리고 나에게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걸 구분해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궁극적으로 구성원에게 업무의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위임을 잘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처음에 내가 원어를 시작했을 때 의사결정을 요하는 아젠다가 5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한 아젠다가 5개라고 했을 때 원어원이 계속 반복되면서 올 초에 시작했던 원어원이 올 연말쯤 갔을 때 본인이 의사결정한 아젠다가 8개로 넘어가면 저는 굉장히 많이 위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위임을 통해서 구성원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것들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원어원에서 논의했던 것들은 미래의 피드백과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 그리고 핵심 결정사항, 그리고 이후 팔로우 액션 아이템들을 정확하게 적어서 기록한다. 이게 그라운드 룰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들어갑니다. 그 아이스 브레이킹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저는 항상 원어원을 월요일에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제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뭐 애랑 어디 가서 놀았고,
뭐 아내랑 싸웠고 뭐 영화를 봤고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저는 테니스를 쳤고 뭐 남자친구랑 뭘 했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하면 사실 1, 2분,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는 게 저는 컨디션 지수를 물어봅니다. 100점 만점에 오늘 이 컨디션이 몇 점이야? 를 물어봅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굉장히 점수를 주는 기준이 달라요. 40점, 50점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60점, 70점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항상 80점, 90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에너지 레벨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항상 80점, 9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몇 달간 그랬던 사람이 60점, 70점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죠. 그러면 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사람의 선택값 점검에 시간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노멀한 레인지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업무 선택값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의 진행 상황 확인입니다. 이게 OKR로 보면 OKR 첫 번째 오브젝티브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그걸 그대로 들고 왔는데 그걸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이때 실제 OKR에 적혀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브젝티브는 뭐였냐면 백엔드 엔지니어 팀 빌드. 백엔드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게 인재 영입팀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2주 전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백엔드 팀을 팀 하이어 형태로 빠르게 채웠고 그 사이에 CPO가 퇴사해버렸어요. CPO 퇴사 못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포지션이 확 바뀌잖아요. 인재 영입팀에서 집중해야 되는 포지션. 그거 언제 OKR 업데이트하고 언제 키리젠터 업데이트하고 언제 오브젝티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시간 이래야죠. 그래서 빨리 그 원어원 페이지 노트에다가 업데이트합니다. 야 이거 아니야. 백엔드 팀 빌드업이 아니라 CPO 영입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CPO 영입과 관련된 모든 채용 단계별 파이프라인과 CPO를 뽑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모든 활동들을 적어서 공유를 해주고요. 그리고 장애물을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움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챙겨야 될 다양한 대시보드들을 챙깁니다. 제가 헤드업 HR이고 제가 원어원 하는 사람이 역시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이었기 때문에 전사 채용 대시보드를 놓고 지금 각각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 포지션이 15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 중에 JD 디벨롭된 사람이 JD 디벨롭이 됐는지 포스팅을 했는지 CV가 몇 장 들어왔는지 지금 인터뷰 단계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쫙 한 판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매주 합니다. 일의 위임을 잘하려고 하면 리더가 그 일에 대한 파악을 그 사람 이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마이크로 매니저는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위임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재 영입팀에서 신규 입사자의 온보딩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온보딩 대시보드 역시 이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원어원 했던 담당자 역시 리더입니다. 팀장이기 때문에 이 TA 팀, 탤런트 액퀴지션 팀의 구성원 현황에 대한 파악도 저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 사람이 진행하는 포지션들의 업무 선택값 그리고 이 사람들 각각의 사람 선택값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원어원에 대한 회고를 했습니다. 5분 정도. 한 50분 정도 원어원을 하고 5분에 대해서 오늘 원어원이 어땠는지 구성원과 회고를 꼭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다 했어? 그리고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거 맞아? 그리고 네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도움을 준 피드백이 도움이 됐어? 뭔가 좀 가려운 곳을 긁어준 거 같아? 아니면 여전히 뭔가 좀 가려워?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이 질문을 꼭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의사결정을 했던 것과 의사결정을 요청한 것이 그 분류가 적당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오늘 의사결정을 했던 거, 의사결정을 요청했던 것이 5개였는데 다음부터는 1, 2번 같은 경우는 네가 의사결정해 라고 이렇게 하나씩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사결정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위임을 많이 하는 듯한 되죠. 그리고 이제 원어원 그 책에 나오는 질문
질문들을 가끔 해줍니다. 4주에 한 번 또는 1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 정도 되는데 이제 성장하고 싶은 방향성과 현재의 일과의 얼라이먼트 이런 질문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가 성장하고 싶은 방향, 네가 가고 싶은 커리어 데스티네이션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 그럼 어떤 일들을 좀 더 해보고 싶어? 라고 물어봐 줘야죠. 그리고 팀의 성과에 크게 영향이 없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내가 그 결정권자라고 하면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리더의 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 있는 주제나 트렌드, 기술 등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주고 그리고 주도해보고 싶은,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는지도 물어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책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요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원어원에서 하면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원어원 템플릿에 기반을 해보면 CPO와 같은 이 C레벨의 영입이 굉장히 힘든데 영입하면서 리크루터가 메일을 보냈을 때, 이메일을 보냈을 때 회신이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지 않나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렵겠죠. C레벨을 채용하는데 일반 리크루터가 메일을 보내면, 링크드인 메일을 보내면 회신율이 10%도 안 됩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해서 숏리스트는 잘 구성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 활동 등에 대한 회신율은 확실히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대로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좋은 CPU 영입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리티나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감안해서 네가 이메일 보낼 사람, 내가 이메일 보낼 사람, 그리고 대표에게 이메일 보내달라고 부탁해야 될 사람을 리스트업해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CPO 채용이 끝나고 나면 CPO C레벨 채용을 처음 해본 사람입니다. C레벨 채용을 처음 해본 사람인데 그 경험이 어땠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진짜 힘들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제프가 이런 조언이 좀 도움이 됐고 또는 뭐 켈빈이 진짜 능동적으로 내가 숏리스트 꾸려는 사람을 다 보내줘서 거기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어 좋았다. 요 회고를 하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요게 성장이에요. 요 과정을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피드백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요런 회고를 하면서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안 해본 것들을 해봐서 성장을 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아니면 맨날 바쁘기만 해, 일만 많아. 나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불만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짚어주느냐 짚어주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영역의 업무를 잘하고 어떤 영역의 업무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약간 어벙벙한 질문보다 누구님은 테크리크루터인데 PM 채용도 최근에는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자료 같은 업무에 더 집중해서 더 전문성 있는 테크리크루터로 성장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다양한 펑션의 리크루팅 영역을 경험해보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업무에 포커스된 현실적인 피드백과 성장을 위한 터치가 되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분과 협업하고 있나요? 보다 실제 XX 팀장은 인터뷰 보면 인터뷰 시트에 인터뷰 결과도 잘 작성해주지 못하고 인터뷰 래퍼 미팅에서도 서면 없이 구두로만 조금 되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분과 인터뷰 래퍼 미팅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 힘듦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구성원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리더가 관심을 가지고 내 어려움을 미리 알아봐 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원어원을 하시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한 번 정한 원어원 시간은 무조건 준수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표님이 갑자기 미팅을 하더라도 다른 미팅은 연기해도 저는 원어원 미팅을 연기 안 했어요. 원어원 끝나고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만큼 제가 대표님 원어원도 캘린더를 강제 블락을 해서 시켰기 때문에 원어원은 구성원과의 약속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미뤄지잖아요. 한 번, 두 번 미뤄지면 구성원이 원어원 준비를 슬슬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언제든지 미뤄질 수 있는 원어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성원과의 약속 원어원 시간은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인지를 해주시고 꼭 시간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요한 메시지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적된 원어원 기록은 성과 평가의 가장 좋은 촘촘한 그리고 나와 구성원이 온라인되고 동의한 자료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 평가를 할 때 구성원들의 원어원 기록만 잊어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할 만한 데이터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에 보면 하이포텐셜이라고 하기도 하고 핵심 인력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들 고민하시는 우리 팀 구성원 7명의 원어원 노트를 쭉 정리를 해서 구성원 A가 지속적으로 원어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고 내가 계속 스트레치를 시키는데 계속 그 스트레치 시키는 만큼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과 책임도 굉장히 커졌어요. 어느새 1월달에 비해서 10월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 사람 회사에서 팀에서 인정해줘야 되는 중요 인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 왜 중요 인물이야? 라고 하면 그걸 살고 있어요. 쭉 1년간의 원어원 데이터 그걸 정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과와 업무 태도, 업무 역량, 피드백 수용성 이런 것들이 다 한 판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성과자를 위한 개선 노트가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조직 내에 상대적인 저성과자는 다들 존재할 겁니다. 이 저성과자를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가장 리더분들이 못하는 거 뭐냐면 저성과자가 저성과자임을 알게 하는 거. 저는 HR만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같이 일 못하겠어요.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HR에 딱 들어가서 만나보잖아요. 10명을 만나보면 5명은 자기가 저성과자인지 몰라요. 몰라. 그럼 리더한테 물어보죠. 얘기 안 했어요?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리더의 표현과 구성원이 받아들이는 온도가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은 굉장히 써든 노티스가 되고 본인이 저성과자임을 인지도 못하고 하던 대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성과자를 핸들링하는 프로세스의 단계가 보통 그렇잖아요. 일정 주기 동안 내가 기대한 성과가 안 나오면 그 사람에게 부득이 표현 구두로 나는 지금 이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는데 너가 평소답지 않게 3주, 4주째 이 정도밖에 못 해주고 있어. 이 정도의 갭이 존재해.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피드백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리더들은 저처럼 안 해요. 뭔가 좀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 라는 형태를 피드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뢰 소리 하는 게 싫어하고 그래서 그 상태로 저성과자임을 나는 노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서면 노티스입니다.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라고 하죠. 원어원을 하면 자동적으로 서면에 남습니다. 서면에 지금 네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글자로 텍스트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로 남기면 구성원이 내가 진짜 지금 리더의 기대치를 이만큼 못 채우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상상 기록도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도전했던 프로젝트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 과정에서 잘 극복해냈던 기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더가 줬던 피드백들을 모두 기록에 남겨놓고 있고 그리고 구성원이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커리어 데스티네이션을 리더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길로 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리더가 몰랐을 때 대비해서도 많이 기회를 부여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어를 통해서 항상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리더가 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에 대한 갈증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원어원 세션을 일단 제가 마쳤으면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은 이따 이후에 같이 받기로 합니다. 질문이 있다 같이.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정리를 하고요. 최준 매니저님 얘기 듣고 다시 이따가 Q&A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시간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리버스 마운틴의 시